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힘든 이야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우리 집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하루에 2갑씩. 제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죠. 담배 안 피우면 스트레스로 죽는다. 이거라도 없으면 뭘 낙으로 사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절대 안 끊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40년 후에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요. 작년 가을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못 쉬더라고요.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죠. 기침도 워낙 오래 해왔으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숨소리가 쌕쌕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헉헉거렸어요. 응급실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기입니다. 폐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앞으로 산소호흡기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 동안 담배 피우면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경고했는데요. 건강검진 때마다 폐에 그림자가 있다. 기관지가 많이 상했다. 당장 금연하세요.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때도 할아버지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넘어갔어요. 저도 그래도 아직은 멀쩡하네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신호는 정말 많았어요. 몇 년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고 밤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늘어났어요. 가래도 점점 누렇게 변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른 척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주하기가 무서웠던 거죠. 병원에서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서 간병하시려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24시간 산소호흡기를 켜놔야 하고 약도 시간 맞춰 드려야 하고 특히 밤에 호흡곤란이 올 수 있으니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래도 그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45년 동안 식당 운영하면서 밤낮 없이 일한 사람인데 아픈 남편 하나 못 돌보겠어요. 오히려 병원비도 아낄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했죠. 정말 순진했어요. 집에 산소 발생기라는 기계를 설치했어요. 냉장고만 한 크기에 하루 종일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거기서 나오는 산소를 코에 꽂은 관으로 계속 마셔야 해요.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절대 뺄 수 없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할아버지도 집에 와서 좋아했고 저도 열심히 챙겨줬어요. 약 시간 맞춰서 드리고 밥도 소화 잘 되는 걸로 해드리고. 그런데 문제는 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밤만 되면 숨쉬기를 더 힘들어 했어요.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저도 덩달아 깨서 등을 두드려주고 물 갖다 드리고 산소 농도 높여주고. 처음에는 하룻밤 이틀 밤이니까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니까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비몽사몽이고 약 먹는 시간도 헷갈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제 몸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못 서겠고 머리는 맨날 아프고. 혈압도 올라가서 약을 늘려야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내 남편인데 누가 돌보겠어요. 자식들은 다 바쁘고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맡길 수도 없고. 더 힘든 건 할아버지 성격이 변한 거였어요. 아픈 사람이니까 이해는 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짜증만 내는 거예요. 밥이 맛없다, 약이 쓰다, 답답하다. 아무리 정성껏 해드려도 이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말하면 정말 서러웠어요. 40년 동안 담배 피워서 이렇게 된 건데 왜 돌봐주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제가 나쁜 사람 같아서 자책했어요. 아픈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곱겠어요. 이해해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3개월쯤 되니까 진짜 한계였어요. 할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숨이 막힌다고 하고 저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체중이 5kg나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너무 못 쉬어서 119에 신고했어요. 응급실에서 산소 농도 올려주고 링거 맞추고 나서야 좀 나아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환자분보다 어머님이 먼저 쓰러지실 것 같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정말 한계였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4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남에게 맡겨요? 그것도 돈을 주고? 죄책감이 너무 컸어요.
집에 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요양병원 비용을 알아보니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나와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100만 원은 넘게 들더라고요. 식당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으로는 1년 정도밖에 못 버틸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나? 집까지 팔아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담배를 또 피우려고 하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켜놓고 있는 집에서요. 제가 말리니까 죽을 사람이 담배 한 갭이 못 피우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40년 동안 담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다니. 저까지 같이 죽이려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밤에 할아버지가 울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고생시켰다고. 그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더 이상 집에서는 감당이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정말 컸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플 때 옆에 없다는 게 얼마나 미안한지.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좀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밤에 푹 잘 수 있고 밥도 제때 챙겨 먹을 수 있고. 그런 제 마음이 또 야속해서 자책했지만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요양병원에 가서 할아버지를 봬요. 갈 때마다 집에 데려가 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다시 집에서 간병할 자신은 없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안일했어요. 40년 동안 의사들이 경고할 때마다 아직은 괜찮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미뤘어요. 간병이 이렇게 힘든 줄도 몰랐고요. TV 드라마에서는 사랑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24시간 돌봄이라는 게 정말 살인적이에요. 경제적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요. 요양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어요. 나라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본인 부담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할아버지 상태를 보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막막해요. 담배 얘기를 꺼내면 할아버지는 지금도 그때는 몰랐다, 담배가 이렇게 나쁜 줄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정말 몰랐을까요?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솔직히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 그때 못 끊었을까? 왜 내 말을 안 들었을까?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세요. 금연 금주 운동.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둘째, 간병 비용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요. 셋째,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쓰러지면 누굴 돌봐요? 마지막으로 아직 담배 피우시는 분들. 정말 지금 당장 끊으세요. 40년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71살에 이런 고생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한 노후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젊을 때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